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김민식 PD 겸 교수의 유튜브 강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인공지능, 특히 챗 GPT 시대에 우리한테 뭐가 중요해질지, 또 어떤 능력을 갖춰야 할지, 여기에 대한 흥미로운 통찰이 담겨 있더라고요. 맞아요. 시대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네, 그쵸. 그래서 이번 탐구를 통해서 이 변화 속에서 필요한 핵심 역량이 뭔지 좀 명확히 알아보고 또 여러분께서 앞으로 어디에 집중해야 할지 실마리를 얻는 게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이 강연자분이 챗 GPT를 처음 딱 써보고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해요. 이게 진짜 사람이 쓴 건지 기계가 쓴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다고. 네, 저도 그 부분 인상 깊었어요. 이게 그냥 기술이 신기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 아, 그렇죠. 정보 검색 방식 자체를 아예 바꾸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리가 검색하면 결과가 막 쏟아지잖아요. 네, 거기서 또 골라야 되고. 맞아요. 그 속에서 직접 정보를 골라야 했다면 이제 챗 GPT는 딱 정제된 답변 하나를 내놓는다는 거죠. 훨씬 효율적이겠네요. 그렇죠. 효율성은 극대화되는데 이게 또 기존 검색 엔진 기업들한테는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광고나 뭐 이런 거 걸러내는 수고를 AI가 대신해주는 셈이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 시대가 온 거죠. 이런 큰 변화 속에서 강연자는 그럼 어떤 종류의 일자리가 좀 위험해질 거라고 봤을까요? 세 가지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네. 첫째가 단순 반복적인 일, 둘째는 많은 사람이 하는 일, 그리고 셋째가 임금이 비싼 일이었어요. 아, 임금이 비싼 일도요? 네. 과거에 은행원 분들이 하시던 현금 세는 업무 있잖아요. 네네. 그게 ATM으로 대체된 걸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근데 특히 챗 GPT 같은 AI는 정보 검색이나 요약처럼 이 세 기준에 딱 들어맞는 영역을 대체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봤고요. 더 나아가서 의료나 법률 자문처럼 인건비가 높은 전문직 영역도 자동화의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 이 점이 좀 흥미로웠어요. 아, 그건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개발하는 입장에서는 그 고비용 인력을 대체했을 때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니까요. 아, 그렇군요.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면 예전에 중요했던 거 있잖아요. 막 지식 암기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정 기술 숙련도 같은 거? 이런 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요? 뭐 학력고사 세대나 장인의 시대랑 완전 다른 것 같은데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AI는 지식 암기 쪽에서는 거의 인간을 압도할 거고 로봇은 기질적인 정확성 면에서 인간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강연자는 지식이나 기술의 중요성은 이제 상대적으로 좀 줄어들 거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결국 인간에게 남는 차별점은 뭐냐? 바로 태도라는 거죠. 태도요? 아, attitude. 네. 그래서 단순히 지식이나 기술을 가르치는 것보다 앞으로는 이 좋은 태도를 길러주는 게 미래 인재 양성의 핵심이 될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해요. 좋은 태도라.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꼽은 게 질문하고 경청하는 능력이에요. 질문과 경청이요. 네. AI가 아무리 방대한 의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어도 환자의 아픔에 공감하면서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이렇게 묻거나 그 대답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듣는 거. 이건 AI가 못한다는 거죠. 아, 그쵸. 공감 능력 같은 거. 맞아요. 결국 좋은 질문이라는 건 상대방 이야기에 깊이 집중하는 경청에서 시작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겠죠? 듣는 태도가 정말 중요해지는군요. 그럼 두 번째는 뭐였죠? 두 번째는 참을성, 그러니까 인내심입니다. 인내심이요? 아, 네, 우리가 요즘 너무 즉각적인 만족에 익숙해졌잖아요. 배달 음식, 빠른 검색, 당일 배송. 맞아요. 기다리는 걸 잘 못하죠. 그렇죠.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기다림이나 어떤 지루함을 견디는 힘이 약해졌다는 거예요. 영화 집으로에서 그 백숙 기다리는 아이 장면을 예로 들기도 했고요. 아, 네네. 기억나요. 그래서 강연자는 특히 부모가 먼저 모델이 되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당장은 좀 지루해 보여도 아이랑 같이 공원을 그냥 걷는다거나 캐치볼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을 견디면서 즐거움을 찾아가는 경험, 이걸 아이들이 배워야 한다는 거죠. 처음에는 좀 힘들고 지루해도 꾸준히 해서 얻는 성취감이나 즐거움, 이걸 아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세 번째 태도는 뭐였죠? 세 번째는 즐거움을 스스로 찾는 능력이에요. 즐거움이요. 네, 알파고가 이세돌 구단 이겼을 때 어떤 바둑 전공 학생 인터뷰가 있었는데
알파고는 바둑두는 즐거움은 모를 거예요 라고 답했대요. 아, 그 얘기 유명하죠. 네, 그게 핵심을 짚는 거죠. AI나 로봇이 아무리 일을 효율적으로 잘 처리해도 그 과정에서 느끼는 어떤 기쁨, 몰입감, 이런 건 온전히 인간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긴 AI가 일 처리하면서 막 희열을 느끼진 않겠죠. 그렇죠. 특히 앞으로는 뭐 60대, 70대까지도 일해야 할 수 있는 시대가 올 텐데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정말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정신건강이나 뭐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필수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야 오래 할 수 있겠죠. 마지막 네 번째는 존재감이었던 것 같아요. 이건 좀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존재감. 이건 몸이랑 마음이 온전히 현재, 이 순간에 함께 있을 때 커진다고 설명을 해요. 몸과 마음이 현재에 같이 있을 때요. 네. 뭐랄까,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은 다른 데 가 있고 이러면 존재감이 약해진다는 거죠. 강연자 본인 경험을 예로 들었는데 과거에 면접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던 게 단순히 뭐 지식이나 기술이 남들보다 엄청 뛰어나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 그럼 뭐 때문이었다고? 꾸준히 책 읽고 영어 공부하고 운동하는 그런 습관들, 그런 걸 통해서 길러진 좋은 태도하고 또 현재에 탁 집중하는 그 존재감 덕분이었다고 회고하더라고요. 흥미롭네요. 특히 요즘처럼 뭐 디지털 기기 때문에 정신없고 방해받기 쉬운 시대잖아요. 이럴 때 의식적으로 현재에 딱 머무르는 능력, 이게 집중력이나 깊은 관계 형성에도 중요하고 점점 더 희소하고 가치 있는 역량이 될 거라는 거죠. 들어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그럼 정리를 좀 해보면 AI 시대에는 지식이나 기술 그 자체보다는 오히려 이런 태도들, 그러니까 경청하고 질문하는 능력, 또 참을성, 스스로 즐거움을 찾는 힘, 그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존재감, 이런 태도가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뭐 미래 직업을 위해서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더 만족스럽고 좀 의미 있는 삶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이런 태도들을 어떻게 갖고 나가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시점이라는 거죠. 네. AI가 이제 귀찮고 반복적인 일들을 많이 대신해 줄 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시간이 더 생길 텐데. 그렇죠. 그 남는 시간에 뭘 할 것인가? 네, 바로 그겁니다. 당신은 그 남는 시간을 어떤 즐거움과 의미로 채워 나가시겠습니까? 이게 오늘 저희가 여러분께 던지는 질문입니다.